배울 글은 낙치설이다. 낙치설. 낙치설이라는 말은 이가 빠졌다는 거고요. 네. 이가 빠진 경험을 통해서 인생에 대한 성찰. 자,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면서 뭐 여러 가지 그 당황스러운 상황을 겪게 되는데, 여기 화자는 이가 빠졌단 말이야. 늙어서 이가 빠진 거야. 응? 어디 다친 게 아니고. 네. 그랬을 때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겠지. 혹은 과거하고 달라졌다는 걸 인식하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과거의 삶을 좀 반성하고 되돌아보고 지금 현재 삶을 어떻게 살아갈 건가, 그런 얘기를 담백하게 담담하게 얘기하고 있어. 자, 시작해 볼게. 무술년 1718년엔 나는 66이 되었다. 과거에는 66이면 굉장히 고령이야. 앞니 하나가 까닭 없이 빠졌다. 앞니 하나가 까닭 없이 빠졌다 그랬는데, 이건 노인이 됐기 때문에 빠진 거야. 갑자기 입술이 일그러지고, 자, 이가 빠지니까 입술이 일그러졌어. 그다음에 말이 또 새고요. 얼굴이 삐뚤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러니까 이가 빠진 다음에 그 달라진 그 상황을 얘기한 거지, 그지? 거울을 들고 살펴보니 다른 사람 같아. 낯설었다는 얘기고, 깜짝 놀라 거의 눈물이 줄줄줄 흘러내릴 것만 같았다. 굉장히 당황스럽기도 하지만 충격적이라는 얘기지, 그지? 자, 이가 빠지니까 이렇게 급속도로 노화가 진행됐단 말이야. 혹은 늙어버렸다고 생각한 거야. 다시금 곰곰이 생각해봤어. 이거 봐. 되돌아보고 성찰하는 것이 바로 이런 거란 말이야. 크게 놀랐구나. 이게 이제 이가 빠진 후에 어떤 정서적인 느낌이란 말이야. 사람이 태어나 늙을 때까지 그 사이에 길든 짧든 진실로 단계가 많게 마련이다. 그렇죠. 우리가 보통 유아기, 청소년기, 뭐 장년기, 청년기, 장년기, 뭐 이런 식으로 단계가 있잖아, 그지? 여러 단계 중에서 이제 노인이 됐단 말이지. 갓난 아이 때 죽으면 이가 아직 나지 않았고, 그렇지? 67살에 만약에 죽었다면 이를 갈제하는 상태일 거야. 8살부터 60살이나 70살 사이에 죽으면 영구치를 간 뒤에 죽게 되는 거지. 다시 80살부터 100살을 넘기게 되면 이가 다시 난다. 사실은 이가 나지 않지, 그지? 내가 산 횟수를 따져보니 거의 4분의 3을 살아온 것 같아. 이 지금 영구치를 가른 다음에 이의 나이 또한 한 갑자가 됐다. 한 60년 됐다는 얘기야. 그렇다면 짧다고는 말할 수 없다. 더욱이 올해는 사람들이 많이 죽어서 줄줄이 황천길로 돌아간 사람을 이루 셀 수가 없지만 나는 이가 빠졌어. 자, 어떤 사람은 죽었는데 나는 이가 빠진 거야. 상대적으로 큰일이 아니지, 그지? 귀신이 된 사람이 몇이나 되겠는가. 이것으로 스스로 위로하고 달래니 어찌 슬퍼하겠는가. 슬퍼할 수가 없지. 이런 걸 서리법이라고 하는 거야. 다른 사람들은 죽었단 말이지. 근데 나는 이가 빠진 거야. 그러니까 큰일이 아니란 말이야. 그 죽은 사람들에 비하면. 알았니?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가 빠진 거에 대해서 깜짝 놀랐었는데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여기 필자의 마음을 느낄 수 있다. 그래서 이는 이가 빠진 게 놀라고 당황스럽지만 죽은 사람들과 비교해보면 그리 큰일은 아니다 라고 스스로를 위로하고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하지만 슬퍼할 만한 점이 없지는 않다. 없지 않대. 있다, 그런 얘기야. 없지는 않다. 있다. 사람이 체력을 기르기 위해 기대는 것 중에 음식만한 것이 없고, 그러니까 음식을 잘 먹어야 체력을 기를 텐데 음식을 잘 못 먹은 상황이 됐잖아. 음식을 먹으려면 이가 꼭 필요하다. 하루아침에 이가 빠지거나 맞물린 이가 부러지면 국물이 줄줄 새고 밥조차 딱딱하게 느껴질 거야. 씹을 수 없으니까. 이따금 살코기를 씹으려 해도 문득 고약한 지경을 만나고 만다. 그래서 이가 빠지면 이렇게 국물이 새고요. 밥조차 딱딱하게 느끼고요. 살코기를 씹는 게 고약한 그 상황이 돼버린단 말이야. 밥상을 마주할 때마다 난처한 근심이 있게 마련이니, 잘 못 씹으니까. 장차 쇠약해진 몸뚱이를 붙들어 지켜낼 수가 없다. 잘 못 먹으면 체력도 떨어질 거고 쇠약해질 거란 말이지.
그 어쩔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결국 매미처럼 홀쭉하고 거북이 창자처럼 굶주리게 될 테니 이는 근심할 만하다.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사람은 죽었단 말이야. 그거에 비하면 이가 빠진 건 큰일이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전혀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 게 아니라 좀 달라지는 상황도 있다. 잘 못 먹으니까 결론적으로 체력을 유지할 수가 없고요. 배는 홀쭉해지고 거북이 창자처럼 굶주리게 될 거야. 이거는 걱정이 된다 라고 얘기한 거야. 그런데도 오히려 입과 배에 관한 일은 미뤄둘 수가 있다. 그래, 입과 배, 이거는 위에서 말한 대로 잘 못 먹고 그 다음에 굶주리는 걸 말하는 거야. 그런 거는 뒤로 미뤄둘 수가 있다. 이건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라고 얘기한 거야. 그럼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사람은 글 읽기를 좋아한단 말이야. 공부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이가 빠졌는데 어떡하죠? 자, 봐보세요. 나는 어려서부터 글을 소리내어 읽는 것을 좋아했단 말이야. 이게 가장 큰 즐거움이야, 즐거움. 그런데 먹고 배고프고 이거보다 우선되는 게 글을 소리내어 읽는 게 더 중요하다고. 근데 지금 이가 빠지니까 배고픈 거? 그런 건 두 번째고 첫 번째 글을 소리내어 읽는 것을 좋아했는데 이걸 못한단 말이야. 아직 소리내어 읽어보지 못한 것이 적지 않다. 적지 않다? 많다. 그러니까 많은 책을 아직까지 읽어야 되는데 이가 빠지니까 글을 소리내어 읽지 못하는 거야. 그저 만년의 광경으로 넷과 언덕에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소리내어 책을 읽으면서 공부를 마치기를 그려보며, 이게 소망이란 말이지. 이 사람의 그 뭐랄까 첫 번째 버킷은 이거야, 이거. 아주 오랫동안 아침부터 저녁까지 소리내서 책을 읽는 게 최고의 즐거움이야. 이거 못하는 게 정말 아쉽단 말이야. 배고프고 굶주리고 이거보다 밤중에 등불로 길을 비추듯 비유적 표현이야. 뭐뭐 하듯 그 근원을 잃고 헤매지 않기만 바랐다. 그 근원이라는 게 책을 읽고 즐기는 것을 말한다면 그것을 헤매지 않기만 바랬다. 즉 이가 빠진 다음에도 계속 했으면 좋겠다. 이제 한 차례 입을 벌리면 그 소리가 깨진 종과 같다. 제대로 못 읽네, 그지? 빠르고 느림에 가락도 없고 맑고 탁함은 조화에 어긋나 치름을 구분하지 못하고, 발음이 정확하지 않아. 팔풍을 알지 못한다. 여기 지금 밑에 팔풍을 한번 잠깐 볼게. 치름과 팔풍이란 말이 나왔는데 팔풍은 팔음을 뜻한다. 즉 팔음은 악기를 만드는 재료에 따라 나눈 악에 쓰는 8가지 악기, 그 각각의 소리니까 제대로 된 발음을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치름도 못 내고 팔음도 구분 못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거야, 이 사람은. 처음에 낭낭하게 하려 하다가도, 그러니까 낭낭하다는 게 뭐냐면 발음을 정확하게 내려고 하다가도 나중에는 말을 더듬게 되니 이에 서글퍼져서 읽기를 그만두게 되고 만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가장 큰 즐거움은 소리내어 책 읽기인데 이걸 제대로 못하게 됐단 말이야. 덕성이 나태해져 이 마음을 유지할 수 없으니 이것이 슬퍼할 만한 것 중에 가장 큰 일, 첫 번째 일이 된다. 그럼 결국 여기서는 이가 빠진 다음에 글을 읽기 못하니까 안타까운 심정이 드러난다. 처음에 이가 빠졌을 때 황당하면서도 놀랐잖아. 두 번째 이제 정서가 이제 이런 거 못하니까 안타깝단 말이야. 안타까운 게 뭐냐면 하고 싶은데 못하니까 안타깝다고.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슬픔이라고 해도 돼. 응? 자, 그 다음에 한편 또다시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내가 나이는 많지만 몸은 가볍고 아직은 건강하다. 걸어서 산에 오르고 먼 길에 종일 말을 타기도 한다. 그 정도의 체력은 있다. 뭐 이런 거지. 혹 천리가 넘는 길에도 다리가 시거나 등이 뻐근한 줄 모를 정도로 아직은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나이란 말이야. 내 연배를 살펴보더라도 나만한 사람은 보기가 드물다. 다른 사람들은 지치고 힘들고 다리가 아프고 뻐근하고, 응? 이 때문에 잠옷 혼자 기분이 좋아졌다. 그래도 난 아직 체력은 튼튼해. 뭐 이런 거 알아니? 여기 지금 다시 곰곰이 생각해 봤잖아, 그지? 그러면 여기 나온 작가의 태도는 사색적이라고 하는 거야. 이걸 사색적.
깊이 생각하는 걸 사색이다. 사색적인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자, 잠옷 아주 뭐 좋았다란 얘기지. 혼자 즐거워하다 보니 쇠약해진 것을 까맣게 잊고 아직도 젊었다고 생각하곤 했다. 혼자 즐거웠다는 얘기는 앞에서 말한 대로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체력이 아직 좋아. 알았니? 그래서 그런 거를 생각하면 즐거웠는데 그거는 혼자 생각이고 아직도 젊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야. 어떤 일을 만나면 멋대로 행동하고 흥에 겨우면 먼 데까지 갔다가 반드시 몸이 피곤한 지경이 되어서야 돌아오곤 했다. 돌아오곤 했다 그랬지. 이건 과거의 삶이라고 생각하면 돼. 알았니? 산만하여 수습을 못함으로 스스로 맹세하게 계속 이거 나오네. 뭐가 나오냐면 이게 이제 성찰하는 거야.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과거의 삶을 돌아보는 거네. 어떤 일 할 때 제멋대로 행동하고 흥에 겨우면 먼 데까지 갔다 오고 몸 피곤해지고 그때서야 돌아오고 산만하여 수습하지 못하고 스스로 맹세하기를 자취를 거두고 한가로이 쉬면서 1년 내내 문을 나서지 않을 작정을 했다. 하지만 예전 하던 버릇에 얽매여 저녁에 후회하고 아침이면 또 되풀이했다. 대개 쇠하고 성함의 경계는 분명하지 않아 그때그때 감당해낼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힘들긴 했는데 뭐 또 어떤 때는 또 이겨낼 수도 있고 막 이렇게 살았단 말이야. 알았어? 무슨 말인지? 그래서 글쓴이가 늙었다는 거 아직도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왔단 말이지. 나 혼자 즐거웠던 거고 혼자 생각이지 실제로는 나이를 먹은 거죠. 알았어? 자,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의 삶이 체력을 유지할 만큼 체력이 아주 좋은 젊은 나이가 아니거든. 그런데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무리한 삶을 살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늙음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랑 비슷하단 말이야. 알았니? 자, 이제 느닷없이 형체가 일그러져 추한 꼴이 드러났다. 이가 빠지니까 그런 거야. 이 꼴로 사람 앞에 나서면 놀라 슬퍼하지 않을 리가 없을 거야. 다 깜짝 놀랄 거야. 그럴진데 놀랄 것인데 내가 비록 잠깐이나마 늙음을 잊고자 한들 그럴 수 없다. 이거 봐봐. 이게 늙음에 대한 여기 필자의 태도란 말이야. 늙음을 인정해야지. 세월이 가고 늙었는데 계속 혼자 나는 아직 체력이 돼 젊었어 뭐 할 수 있어 그때 뭐 지금 못하지만 또 성함은 또 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늙은 걸 인정하는 거야. 받아들인 거. 이제부터 비로소 노인을 자처할 수 있게 된 셈이야. 스스로도 나 이제 늙었어 라고 할 수 있게 된 셈이다. 무엇 때문에? 낙치 때문에. 그런 거야. 낙치. 이가 빠지고 몰골이 이상해지고 그러니까 이걸 느끼게 된 거야. 선왕의 제도에 나이가 60이 되면 마을에서 지팡이 짚고 군복을 입지 않으며 직접 배우지 않는다고 했어. 그러니까 이 과거에 제도라는 게 여기서는 뭐 규칙 같은 거야. 불문율 같은 거야. 내가 일찍이 얘기를 읽었어도 얘기라는 책이야. 이 뜻을 익히지 않았으므로 그때 몰랐지. 알았니? 읽기는 읽었는데 이 세월 가고 늙고 쇠약해지고 노인이 되고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했단 말이야. 그럼 젊었을 때잖아. 그지? 한없이 망령된 행동이 많았다. 스스로 인정하지. 나는 안 늙어. 나는 계속 쌩쌩해. 뭐 이런 식으로 생각했던 거야. 이제 그 잘못을 크게 깨달았으니 크게 깨달았다는 게 반성과 성찰을 의미한다. 과거에 어떤 세월이 가고 늙음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 인식하지 못했던 거에 대한 반성과 성찰. 날이 어두워지면 들어가실 수 있을 것이다. 이가 그 치아가 말이지. 나를 일깨워 준 것이 많은 셈이다. 그래서 결국 이가 빠진 다음에 이렇게 자신의 달라진 삶, 여기서는 세월이 가고 늙었다는 거, 노인이 됐다는 걸 받아들이게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성찰과 반성의 계기가 된 것은 바로 낙치가 되겠죠. 이가 빠진 것이 되겠죠. 자, 마무리합시다. 주자는 눈이 멀어 존양에 전념하게 되자. 자, 눈이 멀어서 존양에
전념했대. 존양이란 말은 본심을 잃지 않고 착한 성품을 기름, 그러니까 착한 성품을 기르는 것에 전념하게 되자 도리어 진작 눈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눈이 멀었어. 그러니까 본질에 전념하는 거야. 자기 본성을 닦는데 전심전력한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눈이 있을 때보다 눈이 없을 때가 더 진실된 삶을 살아가고 훌륭한 삶을 살았단 말이야. 그래서 눈이 멀지 않은 것을 안타까워했다. 이렇게 말한다면 내 이가 빠진 것 또한 너무 늦었다. 왜? 이가 빠지고 나서 나의 삶을 이제 이해했단 말이야. 성찰하고 반성하고 이런 이가 빠진 것을 계기로 얻은 게 많단 말이야. 깨달은 게. 그러니까 오히려 이가 빨리 빠졌어야 되는 건데 이렇게 생각한 거지. 주자하고 똑같은 생각을 한 거죠. 형체가 일그러지고 고요함에 나갈 수 있고, 자, 형체가 일그러졌다는 얘기는 이가 빠지니까 겉모습이 달라진 거지, 그지? 오히려 고요함에 나갈 수 있고 말이 헛나오니 침묵을 지킬 수 있어. 그러니까 이가 빠진 다음에 얻은 게 이거야. 고요해지고요. 마음이 고요하다는 얘기가 뭐야? 안정됐단 말이야. 알아니? 그다음에 말이 헛나오니까 침묵을 지킬 수 있어. 그다음에 그 살코기를 잘 못 씹어. 그러니까 담백한 것을 먹을 수 있고 경전 외에 외는 것이 매끄럽지 못하다 보니까 마음을 살필 수가 있어. 이게 다 이가 빠진 다음에 얻게 된 것들이야. 고요함에 나아가면 정신이 편안해지고 침묵을 지키면 허물이 줄어든다. 담백한 것을 먹으면 복이 온전히 마음이 살피며 도가 모인다. 그 손익을 따져보면, 자, 그 손익은 이가 있을 때하고 이가 없을 때하고 이익과 손해를 따져보니까 얻은 것이 훨씬 많대. 오히려 이가 빠졌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것을 얻었다. 그럼 여기 뭘 얻었는데요? 이익을 얻은 거야. 자, 여기 나왔죠. 고요함을 얻었고요. 침묵을 지키는 걸 알게 됐고요. 담백한 걸 먹을 수 있게 됐고요. 마음을 살필 수가 있어. 이가 빠졌을 때 손해를 보는 건 형체가 어그러졌다고. 형체가 어그러진 게 뭐야? 겉모습 모습이 보기 안 좋게 됐어. 말은 또 헛나오고요. 고기를 먹을 수 없어. 경전에 외는 것이 매끄럽지 못하게 외우고 있어. 그러니까 손해를 본 건 네 가지인데 이익을 본 것도 네 가지야. 근데 이익을 본 네 가지가 훨씬 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대개는 늙음을 잊은 자는 망령이 되고, 자, 그러면 늙은 것을 잊어버리는 자는 망령이 되고 늙음을 탄식하는 자는 천하게 된대. 그러니까 이게 다 부정적이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뭐야? 늙음을 잊으면 안 되겠지요. 그 다음에 늙음을 탄식해도 안 되겠지요. 됐지? 그러면 천하지도 않아야 늙음을 편안하게 여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이를 먹고 늙게 되면 아, 내가 늙었구나를 인정하는 거고, 늙은 걸 어떻게 세월이 가면 그런 거지, 이렇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안 그러면 망령되거나 천한 생각을 하게 된다고. 그러면 천하지 않아야 늙음이 편안해진다고 얘기한 거야. 그럼 결국 늙음을 잊지 말고 늙음을 탄식하지 않으면 마음이 편안하고 늙음에 대해서 받아들이게 된다. 편안히 여긴다는 말은 쉬면서 자적하는 것을 말한다. 유유자적하는 말이 있어. 그러니까 뭐 급하게 뭘 하는 것도 아니고요. 천천히 느긋하게 기쁘게 화평함에 처하고 성대하게 조화를 올라타. 이게 다 좋은 거야. 형상의 밖에서 논다. 그러니까 겉모습 이런 거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한다고. 요절과 장수의 마음으로 따지지 않으니, 요절은 일찍 죽은 거고 장수라는 말은 오래 사는 것을 말한 거야. 따지지 않는다고. 천리를 즐겨 근심하지 않는 사람이 가깝다 하겠다. 그러면 늙음은 이런 것이요. 근심하지 않는 삶이다. 마침내 노래한다. 무슨 노래? 낙치선을 노래하는 거야 지금. 이해됐어? 자, 그래서 여기선 세월이 가고 늙은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는 여기 지금 보면 전체 내용인 거야. 낙치.
이가 빠진 거죠. 여기서부터 이제 모든 게 시작되는 거야. 어? 이가 빠지면 나빠지는 점이 뭔데요? 그랬더니 형체가 일단 모습이 안 좋아 보여. 그지? 말이 헛나오지. 발음이 안 된다. 그 다음에 고기를 살코기라고 할게. 씹지 못해. 그 다음에 경전을 제대로 못 읽어. 못 외우고 못 읽어. 이거는 부정적인 거란 말이야. 근데 얘가 가져다 주는 게 있어요. 형체가 위에 있는 글이야. 형체가 안 좋아지면 고요함을 얻어요. 마음의 고요함, 마음의 안정, 그 다음에 말이 헛나가니까 침묵하게 되겠지요. 살코기를 못 먹으니까 담백한 음식을 먹게 돼. 경전을 제대로 매끄럽게 외우질 못해. 그러면 마음을 살피게 되는 거야. 이게 부정적인 것만 주는 게 아니라 이런 긍정적인 것도 함께 준단 말이야. 그리고 이 마음이 안정되면 정신이 편안해진단 말이야. 이거 다 정리하는 거야, 선생님이. 그 다음에 침묵하면 잘못을 별로 저지르지 않아. 담백한 것을 먹으면 그러면 복이 온전히 온단 말이야. 복이 온단 말이지. 그 다음에 마음을 살피게 되면 마지막에 도가 모이게 되죠. 도가 모이게 되는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가져다주는 뭐 긍정적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좋은 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 알았니? 그래서 화자는 낙치하면서 이가 빠지면서 늙음을 알게 되고, 즉 부정적 상황을 겪으면서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늙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수용한다. 단식하지도 않고. 알았니? 그리고 아까 나왔던 것처럼 젊었을 때는 있잖아, 힘이 있어가지고 막 돌아다니단 말이야. 알았어? 그러니까 돌아다니면서 뭘 하냐면 자기는 얼마든지 늙지 않을 거라고, 아니면 그렇게 늙게 살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막 자기 스스로 뭐랄까 허세를 좀 가졌는데 그거에 대해서 후회하고 있단 말이야. 후회. 나도 늙는 걸 인정해야지. 자, 그러면서 얘기에 담긴 뜻을 이야기한 거야. 얘기에 분명히 이게 있었거든. 근데 그거를 인식하지 못했어. 지금에 와서야 얘기에서 말하는 게 그런 뜻이었구나를 이해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늙음을 아주 편안하게 긍정적으로 수용하게 된 거야. 그 계기가 된 게 바로 낙치란 말이야. 알겠지? 그럼 이거 봐. 낙치, 썰이죠. 썰. 이게 수필의 일종인데 어떤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인식을 적어놓은 글이거든. 정확하게 맞았어요. 이가 빠진 경험을 통해서 늙음, 그다음에 나이 먹고 달라진 삶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수용해야 되겠다라는 인식이 드러난 글이다. 알겠지?